안녕하세요. 대기고등학교 교사 현정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육대학, 보통 교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교대에서 어떤 전형으로 학생들은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교육대학을 이해하기 전에 교육학과가 무엇이고 또 사범대학은 무엇이고 초등교육과, 즉 교대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집 인원 규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대학 초등교육과 전형별 모집 인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화면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학과입니다. 교육학과는 말 그대로 교육학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예요. 자, 그래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교육학에 대해서 배우긴 배우지만 교육학과를 전공했을 때 교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구분하셔야 될 건 뭐냐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교육과, 즉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초등교육과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면 사범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학과는 말 그대로 교육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대학에서 오픈이 되어 있다면 복수전공이나 교직이수 또는 전과를 통해서 관련 교직을 이수해야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범대학입니다. 중등교사 양성을 목표로 개설된 단과대학이고요. 흔히 말해서 국어교육과나 영어교육과 이런 교과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졸업학점을 이수했을 때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국어교육과를 갔다가 영어교육과를 복수 전공을 해서 국어교사 자격증, 영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렇게 조금은 더 오픈된 그런 느낌으로 원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대학입니다. 자, 교육대학은 초등교사 양성을 목표로 개설된 대학교를 말합니다. 대학교. 그래서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일반 대학 내에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의 경우에는 일반 대학 내부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는 교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전형의 변화를 유도하냐면 교대끼리는 이렇게 회의 과정을 거쳐서 전형 방식이나 전형 단계 이런 것들을 되게 균일하게 가져가는 반면에 한국교원대나 이화여대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전형 성격에 맞게끔 초등교육과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지원자들의 성격이 지원 성향의 성격이 좀 달라진다는 점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교육대학의 수시 모집 전형의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은 총 10개 대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교대가 있고요. 경인교대 이런 식인데요. 전형별로 살펴보면은 서울교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50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75명을 선발합니다. 다만 이 둘의 차이점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인교대나 춘천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 전주, 광주교대의 경우에는 전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부 서류 준비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춘천교대와 그 다음에 전주교대 그리고 광주교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해 놓은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준비와 더불어서 이 춘천교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서울교대는 당연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대입 전형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달라지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전주교대는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주교대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이 5로 표시된 부분들이 일반 학생 전형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고른기회 전형 있지 않습니까? 그 고른기회 전형에 응시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점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인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교육대학의 특징이 좀 이런 경우죠. 뭐냐면 그 모집 인원의 변화가 크게 이렇게 변화를 주지 않는 대학들로 유명합니다.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정시 모집 전형의 모집 인원입니다. 자, 역시나 그 앞에서 수시 모집 전형에서 살펴봤듯이 모집 인원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 다만 광주교대가 정시 모집 인원을 10명으로 좀 줄였어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수능의 컷이 이렇게 증가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수시 모집 전형으로 모든 인원을 선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시 모집 전형에서 수시로 다 못 뽑은 인원을 정시 모집 전형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교대가 161명을 뽑지만 실제 우리가 정시를 지원할 때쯤에 그 인원을 살펴보면 180명이 돼 있기도 하고 약간의 그 증가가 조금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좀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 전형을 보실 때는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료를 살펴봤는데 서울교대와 공주교대의 그 정시 모집 전형에 있어서의 면접 방식이 수시 모집 전형의 방식과 동일해서요. 크게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서 말한 일반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그 초등교육과의 선발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초등교육과는 이렇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교원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명을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3명. 이화여대도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분해서 그 지원자를 받고 있고요.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구분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화여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능 최저가 있고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시입니다. 한국교원대가 상당히 많은 인원을 또 정시로 선발을 하는데요. 여기서의 특이점은 면접이 세 대학 모두 면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100%로 모집 인원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초등교육과와 그 다음에 뭐 사범대학 그리고 교육학과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정보를 드렸고요. 그리고 교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